우리가 그동안 여자한테 찾았던 진짜 이유, 오늘 이거 하나만 알면 정리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좋아하는 여자한테 돈 낭비, 시간 낭비, 감정 낭비, 불코스로 다 겪고 참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저한테 누가 이것만 미리 말해줬으면 그렇게 처참하게 안 까였을 텐데 싶은 것들만 골라서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잘해줄수록 왜 차이는가? 잘해주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우리 남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반대죠.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할수록 여자는 남자를 더 쉽게 손절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자 입장에선 잃을 게 없거든요. 돈 쓴 것도 없고 마음 쓴 것도 없으니까요. 언제든 발 빼도 손해가 제로예요. 반대로 투자를 잔뜩 한 쪽은 누굽니까? 우리죠. 카톡을 3초 컷으로 답장하고 매번 우리가 시간 맞추고 매번 데리러 가고 이 작은 투자들이 쌓이면은 급한 사람은 누가 될까요? 우리겠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자를 갖고 싶다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우리한테 투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린 그동안 반대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잘해주는 것밖에 못했는지 솔직하게 까보자고요. 몸을 몇 년 동안 만들어요? 힘들죠. 매력 스킬을 배워요? 머리 아프죠. 그런데 카드 긁는 것은 3초만 끝납니다. 우리는 목적은 이루고 싶은데 제일 편한 길을 골랐던 거죠. 그게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두 번째, 우린 한 여자한테 미친 듯이 집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주변에 얘만큼 예쁜 애가 없어. 얘처럼 대화 통하는 애가 없어. 이만큼 좋아하는 사람 다시 만나지 못할 거야. 이거 전부 착각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의 표본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과에 카리나 좀 닮은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못생긴 애들만 보다가 걔를 보니까 여신처럼 보였던 거죠. 제 좁은 세계에서는 개갈등이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신격화를 한 거죠.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 시절엔 비교할 데이터 자체가 없었으니까 유일무이해 보이는 거죠. 진짜 유일무이한 게 아니에요. 세상엔 그 여자보다 예쁘고 대화 잘 통하고 우리를 편하게 대해줄 여자가 진짜 많아요. 심지어 그 여자보다 조건 좋은 여자가 아무 대단한 이유 없이 우리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얼굴이 취향이라서, 개그 코드가 맞아서, 집이 가까워서, 하다못해 MBTI가 맞아서 그런 여자한테는 난이도가 10분의 1로 떨어질 겁니다. 한 명한테 목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여유는 있는 척이 아니고 진짜 있어야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여유를 만들까요? 답은 표본을 늘리는 겁니다. 바람둥이가 되어보란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세계를 넓히라는 거죠. 우물 밖에 나가보면은 우리가 매달렸던 그 여자보다 예쁜 여자가 널렸다 하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태도 자체가 바뀌는 거죠.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쁜 여자 되게 흔합니다. 요즘 다 성형을 해서 그렇지 하고 욕하는 남자 있잖아요. 그거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한 겁니다. 병원에서 매일매일 예쁜 여자를 찍어내면서 희소성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반대로 진짜 매력 있는 남자는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력을 갖추면 희소해지는 쪽은 우리겠죠. 우리의 경쟁자들을 보자고요. 솔직히 다 도찐 개찐입니다.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 주도권. 선택은 내가 한다. 고수들은 이 여자를 꼭 가져야 돼 하면서 간절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가 나를 원한다 하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소개팅이나 애프터에 나갈 때도 우리는 어떻게든 잘 보여야지 하고 나갈 겁니다. 고수는 반대예요. 얘가 나랑 어울리는 애인지 내가 좀 볼까 하고 나간다는 거죠. 심사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심사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호감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설마 나한테 이거 페이크 아니야? 하면서 못 믿어요. 고수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신호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여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대신 흔들리는 것은 여자 쪽이 되는 거죠. 보통 남자들은 예쁜 여자가 웃어주기만 해도 티가 팍 납니다. 근데 이 남자는 미동도 없어요. 그럼 여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 남자 아직 나한테 안 넘어왔네? 하면서 오히려 긴장하고 눈치를 봅니다. 옷 가진 게 더 특별해 보이는 법이거든요. 불안함과 설레임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다섯 번째, 돈으로 산 관계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인기 없는 부자들을 보면은 자꾸 여자한테 뭘 사주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인기 많은 형들은 여자한테 돈을 잘 안 써요. 자기 차는 뽑아도 여자 택시비는 안 줍니다. 여기 우리가 진짜 놀랄만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남자든 여자든 연애 상대로는 돈을 예쁘게 안 쓰는 사람과 사귀고 싶다는 응답을 훨씬 많이 했어요. 반대로 가볍게 놀 상대로는 돈을 잘 쓰는 사람을 골랐고요. 왜겠어요? 돈을 쉽게 쓰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약하고 아무한테나 해퍼 보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한테 너무 쉬운 여자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남자한테도 쉬울 것 같잖아요. 여자분도 똑같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줄 아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 조금 서운할 순 있어도 길게 보면은 이 남자는 쉽지 않네 하는 인상을 남기는 거죠. 특별한 걸 사주지 않아도 특별한 사이가 되는 사람, 그런 관계가 결국 오래갑니다. 여섯 번째, 진짜 문제는 실패가 아니고 안 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여자한테 말을 걸지 못할까요? 솔직히 까보면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실패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뇌가 계속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쟤 남친 있어 보여, 쟤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누구 한 명이라도 용기 내서 성공하는 걸 인정하는 순간 걔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실패자가 되어버리죠. 그게 싫으니까 또 쟤는 잘생겨서 되는 거야 하면서 합리화를 돌리는 거죠. 처음 본 여자한테 말 한 번 걸어본 적 없는데 저도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묻겠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이 말 들으면 당장 나가실 거예요? 대부분 아닐 겁니다. 잠깐 기분 좋다가 다시 방구석에서 앉아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여자를 만나보겠다고 클럽에 갔는데 그 안에서 7시간 넘게 있으면서 말 한 번 걸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자를 봐도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 죄책감을 안고 다음 주에 또 나가서 또 못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러다 평생 못하겠다 싶어서 그냥 질렀어요. 바로 까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조금씩 됐어요. 말 걸어본 적 없다는 것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뿐입니다. 말 걸어본 적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걸어볼 생각
생각도 없으면서 할 수 있는지만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못생겼는데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생긴 건 불리합니다.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여기서 끝낼 거예요? 주변에 둘러보세요. 본인보다 못생긴 남자가 여친이 있는 거 분명히 봤을 겁니다. 외모가 전부였다면 그 남자는 절대 여친을 만나지 못했겠죠. 근데 만났습니다. 잘생긴 남자들이 여자한테 말 한번 못 거는 거 수도 없이 봤어요. 외모가 되니까 나머지를 키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막상 외모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외모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걸 키웁니다. 말하는 방식, 분위기 만드는 법, 대화를 이끌어가는 법. 그게 결국 더 강한 무기가 되는 거죠. 외모는 타고나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한 것들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못생긴 채로 결과 내는 사람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못생겼다는 핑계를 안 댄 겁니다. 나이가 많은데 할 수 있을까요? 30대든 40대든 같은 말씀 드립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나이를 핑계로 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나이가 앞으로 살면서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1년 뒤에는 1살 더 많아지고 5년 뒤에는 5살이 많아집니다. 지금 나이 핑계로 안 하면은 5년 뒤에는 더 많은 나이를 핑계로 안 할 겁니다. 10년 전에도 나이 핑계 냈어요?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겁니다. 10년 뒤에 또 그때 볼 걸 하실 겁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성격이 소심한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소심한 성격이 바뀌어서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만나다 보니까 소심한 성격이 바뀌는 거겠죠. 성격이 고쳐지길 기다리다 하겠다는 것은 평생 못하는 겁니다. 책을 본다고, 유튜브를 본다고, 자기 개발서를 읽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상황에 뛰어드는 것, 그것만이 소심한 성격을 고칩니다. 소심한다는 것은 겁쟁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 운전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핸들을 잡는 것도 떨리고 차선을 변경할 때 심장이 쫄깃하고 주차할 때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악 들으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바뀐 게 아니고 익숙해진 겁니다. 여자한테 말 거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손발이 떨릴 겁니다. 그러나 100번 하면은 그만큼 익숙해져요. 소심하다는 것은 아직 그 횟수가 부족하다라는 것 뿐입니다. 성격 고치고 어프로치 하겠다는 것은 살 빼고 헬스장 가겠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못생겼는데, 나이가 많은데, 소심한데 전부 본인이 당장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외모를 당장 바꿀 수 없고, 나이를 줄일 수 없고, 성격이 하루아침 만에 안 바뀌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핑계로 참으면은 영원히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 질문들을 하나로 합치면 이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숨은 진짜 말은 이겁니다. 저는 못할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될까요?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렵겠다 라는 말을 들으면 포기할 명분을 얻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안 하게 되는 거죠. 수백 번 답해보고 알게 된 게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도 안 하는 분이 훨씬 많다는 것.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안 하자니 찜찜해서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 본능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본능대로 살면은 10년 뒤에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길에서 까이고, 클럽에서 까이고, 특집에서 까이고, 까임이 일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계속 까이면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거울을 봐도 못나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압박감에 휩싸이죠. 그때 저도 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는 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답을 들어도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어도 다음날 나가면 또 까였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어요. 답은 밖에 없다는 걸.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 해보면서 몸으로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질문을 바꿨어요.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으로요. 질문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포기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까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모임에서 많은 남자를 만났어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대부분 접었습니다. 6개월 버티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냐면은 소개팅 잡아줄 사람이 없냐고 묻고, 앱에서 매칭이 안 된다고 징징거리고, 여친 사귀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포기하면은 마음은 편해요. 당장 까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편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결국 다 비슷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5년 뒤에 본인이 지금을 돌아본다면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아니면 그때 시작해서 잘했다,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못생긴 것도 나이도 성격도 5년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외모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을 거고, 나이가 줄지 않고, 성격이 저절로 안 바뀌고, 경험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조건 그대로 5년을 그냥 살 겁니까? 아니면 그 조건 그대로 지금 시작을 하실 겁니까? 저는 조건이 바뀌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인 채로 시작했고, 그 조건들이 더 이상 핑계가 안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맞는 말이네요, 해봐야겠어요 라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는 말이라는 것도 해봐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좋은 영상이다 하고 닫아버리면 30분 뒤에 망각을 해버립니다. 감동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아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못생겼는데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분, 실제로 필드에 나간 적 있습니까? 나이 많다는 분, 나이 핑계 말고 어프로치를 해보았나요? 소심하다는 분, 소심하면서도 말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요. 안 하면은 확실히 안 돼요.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한 질문을 하는 에너지로 오늘 한번 나가보세요. 그게 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이 무한 도드리표를 지금 끊어야만 합니다. 컴플렉스가 있으면은 정면으로 부숴버리세요. 차가 없으면은 걸어서 사고, 몸이 별로면은 한번 만들어보고. 근데 재밌는 게 컴플렉스 하나 해결하면은 한 달쯤은 자신감 만땅이었다가 또 다른 부족한 게 보일 겁니다. 이걸 두세 번 겪고 나면은 결국 깨닫죠. 객관적인 조건보다 내 주관적인 상태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그때 진짜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여자한테 차였던 이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네이버에 매력있는 남자
남자 카페를 검색을 하시고 가입 인사란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여성과 대하면서 즉각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50가지 미친 질문 리스트와 60만원 상당의 인터넷 강의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려볼게요.